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돋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선재 없고 티어 8회 보시고 지금 제정신인 분 안 계신 거 맞죠? 솔선재 귀여웠다가 웃겼다가 아련했다가 애틋했다가 달달해서 너무 좋았는데 피살 엔딩이라니요. 선재가 호텔에서 샤워하고 나왔을 때 입었던 옷이 수영장에 추락해서 사망했던 날 입었던 옷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안불안했는데요. 결국 범인이 선재 호텔까지 들어왔고 선재는 칼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호텔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소리를 만나요. 그냥 같이 씻고 잠옷 입고 만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선재가 범인 얼굴을 알고 있는데 문을 열어준 걸 보면 혹시 소리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단순하게 모자로 얼굴을 가려서 선재가 못 알아보고 문을 열어준 건가 싶기도 하고 무튼 비싼 돈 주고 묵는 5성급 호텔인데 치안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거죠? 아니 달달했잖아요. 우리 선재랑 소리 둘이 서로 마음 확인하고 어른 키스도 48초간이나 했잖아요. 감독님과 작가님 두 분 다 연예대학 심쿵학과 척척 박사님들이라 키스신 연출이 진짜 심장을 때리더라고요. 선재가 다가오고 소리가 잠깐 머뭇거리니까 선재 일단 멈추는데 너가 원한다면 먼저 와라 이거죠. 소리 잠깐 생각하다가 발끝을 들어 올리고 선재에게 쪽. 우리 선재 소리 한번 딱 쳐다보고 아 됐다. 큰 손으로 소리 얼굴 감싼 다음에 쪽주르 쪽쪽쪽쪽쪽. 아 근데 류선재씨 첫사랑 못 잊어서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다더니 키스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죠? 가수 겸 배우 하면서 연기할 때 키스씬을 찍어봐서 그런 건가요? 거기다가 키스씬뿐만 아니라 선재 소리 15년 만에 재회하고 하룻밤 같이 보낸 장면에 킬포가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소리가 오늘 밤 집에 안 들어갈 거라고 엄마랑 통화하는 소리 듣고 34살이나 된 선재가 입틀막하고 심장 부여잡고 쇼파로 날아가는 거 너무 귀여웠어요. 또 연어가 알 낳으러 고향에 오듯 15년간 첫사랑을 못 잊어서 술만 마시면 임솔 집터를 찾아와서 소리를 부르는 선재. 귀엽고 짠하고 막 그랬잖아요. 소리 장롱에 숨겨놓고 백인혁 상의 탈의한 거 소리가 볼까봐 소리 시선 막는 선재의 질투심도 귀여웠고요. 소리를 만나고 마음이 통한 후에야 이제껏 멈춰있던 시간이 제대로 흐르는 것 같다던 선재. 너무 애틋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 행복이 단 1회를 못 가냐고요. 우리 선재 죽는 모습 두 번이나 보면 소리 마음도 찢어지겠지만 제 마음도 아주 찢어진다고요. 우리 선재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시청자들이 어떻게 마음 편하게 일주일을 버틸 수 있겠냐고요. 칼에 살짝 찔려서 수술받고 잘 회복되면 좋겠지만 출혈이 많이 일어난 상태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 선재는 이번에도 범인에게 당해서 사망할 것 같아요. 범인은 2009년 살인죄로 수감되어 며칠 전 출소한 김영수였습니다. 근데 대학 등록 진짜 문제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살인미수죄도 아니고 살인죄로 수감됐는데 14년만 징역을 살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일부러 죽였다면 무조건 무기징역 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니 피해자들이 어디 발 뻗고 살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상한 게 있죠. 2008년이 아닌 2009년에 일어난 사건에서 선재와 소리는 둘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범인 김영수는 살인죄로 수감이 되었어요. 김영수가 2008년 사람을 죽인 후 주양 저수지에 묻었던 사건이 밝혀져서 살인죄로 수감되었을 수도 있지만 전 왠지 태성이 아빠 김영사가 2009년 20살 선재와 소리를 구하려다가 김영수에 의해 사망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구의 예고를 보면 김영사는 2008년 김영수에게 쫓기던 소리가 들고 있던 차키를 가지고 김영수를 추적했습니다. 김영수는 경찰의 눈을 피해 도망치면서 소리를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2009년 5월 10일 또 한 번 소리를 죽이려 했고 선재가 소리를 찾아 사고 현장에 도착해서 범인과 몸싸움을 하는 도중 태성이 아빠가 나타나 선재는 소리를 데리고 도망치고 태성이 아빠는 김영수에 의해 사망한 게 아닐까요? 8회에서 선재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반팔 셔츠를 입은 선재가 소리에게 학교에도 안 나오고 괜찮냐고 물어보자 파마머리를 한 소리가 날 구해준 건 너무 고맙지만 널 보면 사고 때 무서웠던 순간이 기억나서 널 보는 게 힘들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즉 이건 20살 소리가 2009년 5월 봄 사고 이후 여름이 되어 선재에게 말하는 장면인 거죠.
선재는 소리가 만두 먹다가 입천장 되는 것도 마음 아파서 자기 손에 뱉으라고 하는 애인데 무서운 기억 때문에 선재 보는 게 힘들다고 하니 소리 보고 싶은 자기 마음은 꾹꾹 눌러서 가슴속에 숨기고 일부러 소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편 8회를 보니 태성이는 형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태성이는 바뀐 미래에서 이클립스의 멤버가 되어 있거나 아버지처럼 형사가 되어서 선재와 소리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 같다고 했었는데 역시 태성이는 형사가 되었더라고요. 아마 태성이는 아버지가 김영수에 의해 사망하자 형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가 14년형을 선고받은 후 출소하자 서울 강목지방검찰청에서는 피해자 임솔에게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그 장면이 7회에 나왔었죠. 그리고 형사가 된 태성이는 범인이 출소하자 소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가 소리가 안전한지 확인하고자 한 거고요. 9회 예고를 보니 소리가 선재를 살리기 위해 2009년 20살로 타임슬립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때 태성이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함께 과거로 갈 것 같아요. 과거를 바꿔서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은 태성이와 소리 둘 다 똑같을 테니까요. 2009년 대학생으로 타임슬립을 한 소리는 선재와 얽히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2009년 사고에서 선재가 소리를 구하고 김영수가 체포되도록 했었기에 2023년에 선재가 김영수의 타깃이 된 것이니 2009년에 발생하는 사고에서 선재가 소리를 구하지 않는다면 2023년에 선재는 안전할 거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소리는 선재와 최대한 마주치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선재와 소리는 같은 대학교에 입학했기에 두 사람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9회 예고의 소리가 새내기 MT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 소리와 현주는 연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선재도 같은 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선재 8등급이었는데 공부 잘하는 임소리랑 같은 대학교 가려고 미친 듯이 공부했었나 봐요. 우리 선재 소리랑 거리응원 가려고 하루 만에 영어 단어 다 외울 때 똑똑한 거 제가 다 알아봤잖아요. 8월부터 11월까지 딱 3개월 공부해서 8등급에서 5등급을 올린 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9회부터는 대학생이 된 솔선재가 말아주는 로맨스를 볼 수 있을 텐데요. 고등학생부터 34살까지 로맨스를 다 보여주는 선재옥고 티어 9회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는 선재옥고 티어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